부산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여야 정치권과 경찰, 검찰 관계자들의 조문도 잇따랐습니다. 부산시가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편의점 내 자동 심장 충격기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GS25 편의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침례병원이 파산한 이후 공공병원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정구 주민들은 위급 상황에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할까 우려가 큽니다. 2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줄었지만 지난주와 비교해 늘어난 수치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부산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동분향소를 찾은 부산 시민들은 국화꽃을 헌화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부산 여야 정치권과 경찰, 검찰 관계자들의 조문도 잇따랐습니다. 분향소 설치 첫날 박형준 부산시장이 조문한 데 이어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과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오철문 부산경찰청장, 박종근 부산지검장 등은 분향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산시가 마련한 합동분향소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13일 부산시가 GS25 편의점 운영사인 GS25 영남본부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24시간 운영되고 주민 밀집 지역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을 활용해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역 내 촘촘한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하고 GS25 편의점 내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편의점 근무자 응급처치 교육 참여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편의점 내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시와 GS25 영남본부는 일부 지점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설치 효과를 분석해 부산 지역 전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이 오는 5일까지 광안대교 야간 경관조명 표출 이벤트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 모형과 추모 문구를 띄울 계획입니다. 또 매주 토요일 한 차례 15분간 진행되는 영도대교 도계 행사를 이번 주에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부산뉴스에선 안전기획 보도를 통해 안전 문제를 짚어볼 예정인데요. 먼저 응급의료 공백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금정구의 지역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정구에는 인구 22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5년 전 침례병원이 파산한 이후 지역에 종합병원과 응급실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할까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데 그게 기도를 한번 막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대동병원도 15분, 20분 걸리고 그래서 숨을 못 쉬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호흡곤란이나 심정지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입니다. 침례병원 파산 이후 금정구 주민들은 응급 상황에 대응하지 못할까 늘 노심초사합니다. 가까운 응급실을 가려면 차를 타고 인근 동래구나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병원까지 최소 20분은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정숙 씨는 이로 인해 이웃 어르신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겪어야 했습니다. 심정지 그게 온 노인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서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상황에 부산시는 옛 침례병원을 국민건강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 병원, 즉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부지를 매입한 것 외에는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한 적극적인
필요성을 어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즉각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한 추진 의지를 시민께 보여야 합니다. 부산시는 보건복지부와 사업비 분담 등을 협의한 이후 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병원 설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골든타임 사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대두되는 상황에 지역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규칙이나 법률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보통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왼쪽은 걷는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곤 하는데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는 행동으로 인해 자칫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뒤 사람과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는 건데요. 실제 출근길 전철역 모습은 어떤지 확인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 지하철역.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로 몰립니다. 운행 방향 오른쪽에는 가만히 서 있는 줄이, 왼쪽에는 이동하는 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혹여나 열차를 놓칠까 급히 이동하는 사람들. 캐리어를 든 채 뛰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이용객들은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철역 곳곳에도 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걷지 않고 서 있다가 뒷사람의 눈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하죠. 뒤에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쪽에 설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늘 이제 오른쪽에 서게 되죠. 에스컬레이터 폭은 대부분 1m 내외로 성인 2명이 나란히 서면 꽉 찰 정도의 공간입니다. 걷거나 뛰는 과정에서 옆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 특히 이용객 대부분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휴대폰을 하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탑승하다 보니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계단 높이보다 높거든요. 한 6cm 정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일반 계단 걷듯이 걷다 보면은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걷거나 뛰어가다가 옆에 분을 치게 되면은 옆에 쭉 서 계신 분들이 한 분이 넘어지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넘어져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경사는 약 30도. 전철 정차 시간 전후로 한 번에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며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태원 사건만 봐도 작은 데서부터 위험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원은 적지만 거기서 밀려다 보면은 거기서 4-5명 그렇게 압사 사건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실제로 에스컬레이터 넘어짐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 넘어짐 사고를 집계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약 5년간 발생한 사고는 모두 257건. 한 달 평균 4-5건 꼴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에스컬레이터를 멈추는 게 중요한데요. 에스컬레이터 끝에는 이렇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비상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운행이 멈추면 이용객들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미리 손잡이를 잡아달라고 안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걷거나 뛰는 걸 자제하고 양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날,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바로 제대로 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매뉴얼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군중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인당 최소한의 확보 공간을 0.3에서 0.5 평방미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모이는 곳을 구획하거나 바리게이트를 친다고도 되어 있는데요. 적절하게 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죠. 또 군중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여분의 비상 공간을 확보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젊음의 거리 시부야는 헬로윈 축제 때 인파가 몰리는 곳으로 유명하죠. 거리 곳곳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통제선을 설치해서 안전과 질서를 유도합니다. 특히 이른바 DJ 폴리스가 배치되는데요.
망루 같은 곳에 올라 밀집 상황을 확인하면서 스피커로 질서를 유도하는 겁니다. 2013년 월드컵 일본 호주전의 야외 응원 때 생겼는데 여러분은 12번째 선수입니다. 일본 대표 선수단과의 팀워크로 천천히 나아가 주세요. 부상을 입으면 월드컵 이겨도 찜찜합니다. 이런 공감 가는 멘트로 주목을 끌며 질서를 유도해서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주최자 없는 축제에는 안전관리 매뉴얼조차 없는 대한민국. 이제라도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된 안전 매뉴얼을 만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일 오전 5시쯤 사상구의 한 라면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여성 A씨가 팔을 다쳤습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동화 기계에 옷이 말려 들어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관련 리베이트 수사를 한 결과 일부 횡령 혐의를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축제 관계자 A씨 등 3명은 지난 2017년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를 주관 주최하며 시설물 설치업자로부터 기부금 형태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축제 예산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인 중구는 예산 유용 논란이 일자 긴급 회의를 열고 올해 트리 축제를 직접 주관하기로 하고 입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 12만여 갑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A업체 등 3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무역 서류에 수입 물품을 라탄 테이블 등으로 허위 기재한 뒤 담배를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 A씨 등은 지난 6월 실제 라탄 테이블 등을 수입하며 세관의 화물 검사가 생략된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밀수를 시도했습니다. 부산세관은 지정 담배 소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밀수가 의심된다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한 소방관이 등산 중 산불을 발견하고 초기 진화에 나선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주인공은 강서소방서 소속 조영재 소방관으로 조 소방관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쯤 경남 함안군의 한 야산을 오르던 중 불꽃과 연기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119에 신고한 뒤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소화기와 삽을 이용해 산불 초기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조 소방관은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며 차량에 비치한 소화기가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오전 7시쯤 기장군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A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 오후 8시쯤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실시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일 오후 4시 30분쯤 동래구의 한 호텔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내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한 노인 일자리 우수 운영 모델 공모전에 동구 시니어클럽이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동구 시니어클럽은 폐 페트병 업사이클링과 아이스백 리사이클링 등의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도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3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30회 산업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올해는 산업평화상 부문 8명과 산업평화 공로상 부문 2명 등 총 1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112의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가 11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압사당할 것 같다, 다치고 있다. 압사당할 위기니 일방통행할 수 있게 통제 좀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절박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경찰이 즉시 출동해 보행자 통제에 나섰더라면 150여 명의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